네, 안녕하십니까. 삼성서울병원 권현철입니다. 되느냐, 술 센 사람과 안 센 사람이 뭐가 다르냐, 거기에 대해서 얘기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되겠습니다. 사실 술에 대한 얘기는 전번 편에서, 근데 1편을 많이 안 보셨더라고요. 그 술 먹는데 뭐 좀 분위기도 안 살게 무슨 건강 얘기냐,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편에서는 술 한 잔에 얼굴 빨개지는 이유 또는 뭐 숙취의 이유, 뭐 숙취 치료 이런 데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그 내용을 잠깐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이게 술자리에서 얘기하면 되게 재밌어요. 저는 술자리에서 하니까 되게 좋아하던데. 그래서 첫 번째 전번편의 요약입니다. 전번편의 요약. 첫 번째 얘기는 술 마시고 얼굴 빨개지는 사람이 더 건강한가? 아니면은 안 빨개지고 하얀 채로 있는 사람이 건강한가? 이거는 뭐 술을 갖다가 엄청 마신 게 아니라 술 한두 잔 마시고 빨개지는 사람 있죠.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건강한지 간에 문제가 있는지 좀 걱정이 됐었는데 이게 전문 용어로는 알코올 플러시라고 그래요. 플러시가 얼굴 빨개지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아시안 플러시라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서양 사람은 이게 없어요. 놀랍죠. 서양 사람은 한두 잔 마시고 빨개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뭐 20잔 마시고 빨개지는 사람은 있지만 이게 처음에는 일본에서 처음 발견됐고요. 그래서 전 국민의 한 40%, 그다음에 우리나라에도 한 30, 35% 정도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빨개지는 사람이 왜 그러냐? 이거는 알데하이드 분해 요소, 알코올이 알데하이드, 아세테이트 이렇게 분해가 돼 나가거든요. 그 알데하이드 분해 요소가 별로 없는 거예요. 유전자 때문에. 그러면 알데하이드가 증가하면서 얼굴이 많이 빨개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건강하냐? 양쪽으로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술을 덜 마셔요. 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얼굴 빨개지니까 먹기가 싫어가지고 한두 잔 마시게 되니까 술에 의한 합병증은 적은데 이런 사람들이 얼굴 빨간데도 불구하고 많이 마시면은 알데하이드가 증가하면서 건강에 더 나쁘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암 같은 것도 많이 증가하고요. 그게 결론입니다. 숙취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숙취는 사실 알코올보다는 알데하이드에서 발생합니다. 이건 아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탈수가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날 괴로운 것 중에 막 목마르고 막 몸이 막 괴롭고 막 온도가 다 쑤시고 이게 탈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술 마시고 나면은 주사 한 방 맞잖아요. 그죠? 물 많이 마시고 주사 맞고 그런 게 탈수 때문인데 의문이 뭐냐면은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 포도주는 불순물이 많아가지고 다음날 머리가 다 아프다. 숙취가 심하다. 뭐 보드카가 깨끗하다. 뭐 백주가 깨끗하다. 이게 진짜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조사해 보니까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뭐 그 안에 뭐 과실이 많이 들어서 뭐 그런 게 아니고 술 생산 과정에서 생기는 알데하이드가 많고 그다음에 뭐 아민이나 아세톤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이 좀 많은데 색깔이 있는 술이 좀 숙취가 좀 더 잘 생긴다고 연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드카나 백주가 좀 더 깨끗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숙취를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음식을 많이 먹죠. 근데 놀라운 게 서양과 동양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면 뭐 서양 같으면 피자, 햄버거 이런 게 숙취 해소 음식인데 당연히 이런 음식들이 술을 깨게 한 건 아니고 그냥 좀 탈수를 막아주고 좀 위장을 좀 풀어주는 정도 그런 거고 숙취 해소 음료 많잖아요. 지금 한 병에 뭐 5,000원짜리도 있고 그렇던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은 제품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을 인정받은 건 아니고 지금 팔리는 게 차 음료라고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거를 먹을지 말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 흔히 술 조금 마시면은 건강에 이롭다, 약주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 실제로는 2000년 초기에는 그게 사실이었어요.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보면은 전혀 안 마시는 사람보다 하루 2잔, 그러니까 남자는 2~3잔, 여자는 한두 잔 마시면은 몸에 더 좋다. 그래서 조금 마시는 걸 좀 권하고 약주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통계 오류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전혀 안 마시는 사람 안에는 이 많이 마시다가 완전히 끊은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물론 심혈관 질환 위험은 크게 술에 따라서 크게 증가하지는 않지만 좋은 건 아니다. 또 그 다음에 알코올로 인해서는 뭐 암도 많고 여러 가지 뭐 사고사도 많고 많잖아요, 그죠?
그런 사망은 알코올에 딱 비례해서 증가하더라. 그래서 특히 암, 심부전, 뇌졸중이 나쁘다. 이 정도로 결론이 나서 건강에 좋은 술이란 없다. 덜 해로울 뿐이지 적게 마시면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뭐 레드 와인을 드신다는 분들이 있어요. 레드 와인이 건강에 좋다. 그래서 이거는 이것도 완전히 잘못된 분석이었어요. 그 자세한 얘기는 좀 스토리가 길기 때문에 이전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가지고 술자리 가서 얘기하면은 재밌지 않을까요? 오늘의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량, 술이 세다. 이게 도대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고, 주량이 세면은 건강이 좋은 거냐, 건강이 좋아서 술을 잘 마시는 거냐, 그런 얘기를 할 거고요. 술 조금 마시면은 잠이 잘 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동서양 가리지 않고 많아요. 그게 정말 숙면에 좋으냐, 그거 얘기를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술 마시고 필름이 끊겼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술 많이 마시는 사람의 뇌 손상에 대해서 가볍게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제가 전공의 시절이면 거의 한 30년, 35년 전입니다. 그때는 회식이 엄청 많았죠. 그리고 뭐, 회식하면은 술을 엄청 먹였어요. 저도 좀, 이 전공의는 안 힘들었는데 술 먹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제가 술이 약해가지고요. 그 당시는 이제 오면은 바로 폭탄주 돌리고 시작합니다. 폭탄주가 지금과 같은 이제 맥주에다가 소주 넣은, 그런 연약한 폭탄주가 아니고, 맥주 한 잔에다가 위스키 한 잔 딱 넣어가지고, 그때 뭐 시바스리가 이런 거 많이 썼는데, 딱 넣어서 이거 한 잔 딱 마시면은 제 경우는 한 10분 뒤면은 뭐 벌개지고 뭐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너무 괴로웠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물론 순환기내과입니다만은 소화기내과에 이 간 전문하시는 분들하고 회식을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마셔요. 간 전문하시는 분들이 술을 안 마실 것 같지만 더 많이 마십니다. 저희 호흡기내과는 담배도 많이 폈어요, 사실. 일단 이분들이 하는 게 금주회라고 있어요, 금주회. 술 마시지 말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실제로는 금요일마다 술을 마시는 모임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마셔요. 금요일마다 마시는데, 그 당시는 토요일에도 근무했었어요. 반은 근무했었는데, 금요일 날 마셔서 새벽에 집에 들어가고, 다시 병원 나왔다가, 그 다음에 오후에 퇴근하는, 토요일에는 퇴근을 2번 합니다. 그게 바로 금주였는데, 정말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계속 드는 생각이, 나는 왜 술이 약할까? 저기 있는 사람은 술 잘 마셔가지고 위에 교수님들에게 이쁨을 받는데, 그 당시 같으면 뭐 술 많이 마시면은 정말 술 마신다, 주선이다, 주성이다. 그리고 쟤는 술 잘 마시네. 여기를 일로 와봐. 뭐 이런 식으로 뭐 굉장히 이제 술 잘 마시는 게 이제 능력처럼 되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나도 술 마시는 훈련을 좀 하면은 술이 좀 세질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요 2가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필요한 얘기죠. 저한테 필요한 얘기죠. 술이 세다, 술 잘 마신다, 잘 안 취한다, 주량이 많다.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냐. 언뜻 생각하면은 건강하니까 알코올 분해를 잘해서 그런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사실인가? 이게 술이 잘 안 취한다, 술 세다, 이거는 이제 의학용어로는 알코올 내성이라고 그럽니다. 알코올 톨러런스라고 그러는데, 술을 잘 마셔도 술 취한 증세가 별로 없다, 이렇게 정의가 돼요. 술 취한 증세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1단계는 좀 멍해지고 좀 가라앉죠. 흥분되는 시기 지나서 약간 가라앉고 물 하다가 잔도 쓰러뜨리고 물건 떨어뜨리고, 2단계가 되면은 말이 제대로 안 나오죠. 해가 꼬이고 걸으면 비틀거리고 토하고, 이 정도 되면 집에 가야죠. 그게 지나면은 기절합니다. 그 다음에 숨 안 쉬고, 이때부터는 정말 이제 목숨이 위험한 3단계까지 가는데, 많이 마셔도 이런 증세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게 이제 알코올 내성이 높다, 술이 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얼굴 빨개지는 거는 술 센 증거, 빨개지지 않는 거는 술 센 증거가 아닙니다. 빨개지는 거는 말씀드렸죠. 그거는 술 취한 거하고 별로 관계없다고. 알코올 농도를, 이렇게 물론 혈중에 알코올 농도가 높으면은 잘 취해요. 그럼 알코올 농도를 결정하는 인자가 뭐 있냐면, 물론 유전자가 있어요. 분해를 잘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이제 좀 유전적으로 그런 거고, 대부분은 별 관계는 없고요. 2번째는 몸이 큰 사람이 술을 잘 마십니다. 당연하겠죠.
그죠? 술 마시면은 들어가는 양이 많으니까 이게 희석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재미있는 거는 체내 지방이 많으면은 술에 잘 취합니다. 왜냐하면은 술이 물을 다 따라가거든요. 같은 몸무게라도 지방이 많으면은 지방이 있는 데는 술이 안 들어가요. 그만큼 이제 희석해내서 잘 취하는데, 그래서 여자들이 술에 약합니다. 몸무게도 작죠. 그 다음에 지방이 같은 몸무게라면 지방이 여자가 남자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이 몸에 물의 양이 많기 때문에 술이 희석이 덜 돼서 이 알코올 농도가 높고 또 잘 취합니다. 그 음식하고도 좀 관련돼서 음식하고 같이 먹으면은 알코올 농도가 낮고, 탈수가 되면은 뭐 술이 쫙쫙 흡수되면서 잘 취하죠. 물하고 같이 마시면은 희석돼서 안 취하고, 탄산수랑 마시면은 흡수가 빨라진다 그러는데, 이거 근거는 잘 못 찾았는데 뭐 흔히 하는 얘기더라고요. 그다음에 약물 같은 게 좀 관계를 해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태어날 때부터 술 잘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몸무게가 크고 이 근육질이 많은 사람들이 술이 잘 안 취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이 혈중 알코올 농도만으로 주량이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아시죠? 그죠? 뭐 몸무게 작은 사람도 잘 마시는 사람들 있어요. 뚱뚱한 사람도 잘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책과 이제 논문을 찾아보면은 술 잘 마시는 요소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 번째가 혈중 알코올 농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뭐 유전적인 요소, 간에서 뭐 알코올 분해가 빨리 일어나는 사람, 몸무게 많이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잘 안 취하죠. 그죠? 대사성 내성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가 신경적 내성입니다. 뇌신경, 그다음 심지어 척추신경 이런 것들이 같은 알코올 농도에서 잘 견디는 거예요. 잘 견디는 게 신경적 내성이에요. 이렇게 신경이 잘 적응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세 번째가 이제 행동적 내성인데, 이게 정신력이에요. 그래서 정신만 바짝 차리면은 술 마시고도 흐트러지지 않는다. 경험 다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어려운 자리 가면은 술이 잘 안 취하고, 오늘은 왠지 기분이 좋아서 술이 잘 취한다. 행동적 내성인데,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그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재미있는 연구가 있어요. 술을 마시고 응급실을 방문한 384명. 연구 굉장히 잘했죠. 그죠?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피를 뽑아가지고 알코올 농도를 쫙 재요. 알코올 농도를 쫙 재고,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의 취한 정도를 이제 질문을 통해서 측정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알코올 농도가 얼마 될 거다. 한 11개 정도의 설문 가지고 취한 정도를 측정해요. 쫙 보면은 이제 전혀 안 취한 사람부터 많이 취한 사람까지 당연히 알코올 농도가 높을수록 많이 취해요. 상당히 인과관계가 높죠. 당연하겠죠. 그런데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똑같이 취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거 알코올 농도 제로는 뭐야, 이 사람은. 하여튼 알코올 농도가 굉장히 낮은 사람부터 굉장히 높은 사람까지 다양하고, 같은 알코올 농도라도 이렇게 취한 정도가 굉장히 달라요. 그죠? 사람마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이걸 통계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면은 이렇게 연관계수라고 correlation coefficient를 잴 수가 있고, 그걸 제곱을 하면은 설명력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통계적으로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혈중 알코올 농도는 취한 정도를 얼마나 설명하냐. 이 연구에서는 0.26 나왔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혈중 알코올 농도는 술 취한 정도를 26%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74%는 어디 갔어요? 74%? 74%는 알코올 농도와 관계없는 신경 내성이나 그다음에 행동에 대한 거, 뭐 그런 것들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실제로 간의 알코올 분해 능력이 사람에 있어서는 아주 큰 범위는 아니다. 그죠? 큰 범위는 아니라는 거죠. 이 동물 실험을 한번 볼게요. 이 동물 실험을 했어요. 쥐를 두 군으로 나눠가지고, 한 군은 술을 2주간 쫙 먹여요. 매일 먹여요. 그리고 안 먹인 쥐하고 비교를 했는데, 2주 지나고 난 다음에 걔들한테 알코올을 이제 정맥 주사 딱 합니다. 알코올을 쫙 주고 난 다음에 조사를 했어요. 하나는 혈액 알코올 수치를 조사했어요. 조사했더니만 이쪽이 이 아래쪽이, 여기서 뭐 이 아래쪽이 물만 마신 술을 마신 쥐인데, 술을 마신 쥐가 이 알코올 주사하고 난 다음에
알코올 농도가 조금 더 빨리 떨어지죠. 그런데 거의 차이가 없어요. 조금 더 빨리 떨어졌는데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근데 운동 능력을 재면 이거는 이제 계단과 경사를 오르게 하면서 헛발질 하는 정도를 쟀습니다. 참 재밌죠, 그죠? 헛발질 정도로 하는 재니까 술을 2주간 마신 쥐는 헛발질을 덜 해요. 술을 많이 먹인 거, 덜 먹인 건데 일반적인 술을 안 먹다가 갑자기 알코올을 탁 주사하니까 헛발질을 엄청 하고요. 술을 2주 마신 쥐는 헛발질을 덜 해요. 알코올 농도가 별로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건 뭐냐면은 첫 번째 알 수 있는 거는 술을 매일 마시면은 같은 알코올 농도에서 덜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경이 적응을 하는 거예요. 그 혈중 알코올 농도보다 신경의 적응이 더 중요하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 실험에서도 계속 많이 있긴 합니다. 그 재미있는 게 훈련을 하면은 주량이 늘어납니다. 그 많이 경험하시죠, 그죠? 그 미국 대학생 990명 대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학생 중에 10%가 주량을 늘리려고 술을 열심히 마신 훈련을 해본 적이 있다. 우리나라도 뭐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2, 3주간 술을 매일 마시니까 주량이 50% 늘었대요. 실제로 늘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면은 이런 사람에서 술을 매일 마시가 주량이 늘면은 술 관련 문제도 30% 정도 늘어요. 그러니까 주량이 늘면은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마셔가지고 문제가 더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술을 많이 마시면은 간에서 알코올 분해가 빨라지느냐? 빨라지긴 해요. 빨라지긴 합니다. 빨라지긴 하는데 그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알코올 분해 요소는 이제 알코올 디하이드로제네이즈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알데하이드 디하이드로제네이즈라고 효소가 내려가는데 걔들이 이제 주 알코올 분해 효소예요. 그거 말고도 효소가 2개 더 있어요. 알코올 디하이드로제네이즈는 술을 많이 마신다고 활성도가 높아지는 게 아닌데 이 사이토크롬 P450이라는 이 뭐 복잡한 이 효소는 활성도가 높아져요. 이 사람한테 이렇게 술을 먹인 다음에 1주, 2주, 3주, 4주까지 본 다음에 쭉 보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매일 술 4잔씩 마시면 4주 후에 이 사이토크롬 P450이라는 분해 요소가 4배 증가하고 술 마신 다음 날은 한 60% 정도로 떨어졌다가 일주일이 지나면 정상화돼요. 그러니까 알코올 분해 효소를 증가시키려면은 계속 마시고 끊으면 일주일이면은 다시 뭐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경적인 이제 내성은 조금 더 천천히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평소 알코올 분해는 이 알코올 디하이드로제네이즈라는 이 효소는 80%, 나머지가 20%를 차지하는데 술을 자주 마시면은 이 2가지 요소가 좀 올라가요. 근데 이 효소는 이 원래 많이 사용되는 효소에 비해서 부작용이 있어요. 알코올 분해를 하면은 활성산소를 생성해서 간독성을 일으킵니다. 얘기가 복잡해서 죄송합니다. 얘기가 복잡해서 죄송한데 하여튼 술을 매일 마시면은 알코올 분해 효소가 증가하는데 이 독성 물질을 많이 만드는 효소가 증가해요. 술 훈련하는 과정에서 간독성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매일 마시면은 알코올 분해가 빨라지지만 분해에 의한 독성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 간에 대한 독성에 대해서 또 연구를 한 게 있어서 보면은 술 마시고 안 취해도 이 간에 대해서 독성은 그대로 생기고 마신 양에 그대로 비례합니다. 마신 양이 비례해요. 그래서 알코올 간 독성의 결정 인자가 쫙 있는데 이 인자에 보면은 술 안 취한다 이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술 취하든 안 취하든 양에 비례해서 간 독성 뭐 모든 독성들이 다 진행을. 실제로 이제 알코올로 따지면 10g이니까 맥주 5%면은 200cc. 그죠? 200cc 두세 잔이면은 우리 말하는 건 뭐 맥주 300cc에서 500cc까지는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거의 문제가 없고 그 정도에서 좀 보통 우리가 소셜 드링킹이라고 그러는데 사람들하고 만나서 술 마시는데 적당하냐 그 정도에서 끝내기를 바라고 주량을 늘리는데 괜히 훈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얘기로 이제 수면과 알코올 얘기를 하겠습니다. 술 마시면은 잠이 잘 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많이 하죠. 그게 사실은 많은 수는 술 매일 마시는 사람, 약간의 술에 중독된 사람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은 술이 깰 때 술이 중독이 되면 금단 현상 중에 제 1번이 뭐냐면은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고 막 흥분되고 맥박 올라가고 혈압 올라가고 막 흥분되는 게 막 생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술을 잘 못 끊는다고 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옛날부터 뭐 술 한 잔 마시면 잠이 잘 온다. 그 미국에는 나이트캡, 서양에는 나이트캡이란 말이 있어요. 나이트캡은 이 밤에 쓰는 모자죠. 여기 밤에 쓰는 수면 모자. 미국 사람들은 이제 방이 춥기 때문에 수면 모자를 쓰고 잘 자는데 따뜻해지면 잠이 잘 와서 이제 나이트캡이라고 그러는데 자기 전에 먹는 술을 또 나이트캡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수면 모자처럼 잠이 잘 오는 술. 자기 전에 한 잔 마시면 잠이 잘 온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제가 또 이 술 잘 못 마시는 제가 괴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외 학회를 가면은 위에 선생님들이 그렇게 술을 먹여요. 그리고 술을 많이 드세요, 본인들도. 왜냐하면은 시차 조절을 위해서 술을 마셔야 된다. 술 많이 먹고 자면은 시차가 많이 자니까 다음날 시차가 조절될 거다. 그게 사실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연구를 보면은 술은 이 잠을 오게 졸리게는 하지만 수면의 질과 양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이걸 굉장히 잘 느껴요. 잘 느끼는데 하나씩 보십시오. 왜냐하면 술이 깰 때 잠이 깹니다. 술을 깰 때 잠이 깨요. 그러니까 술을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많이 마셔서 뭐 너댓 잔 마시면은 이게 한 너댓 시간 지나면은 잠이 깨요. 잠이 깹니다. 깰 때 혈압도 올라가고 맥박도 올라가고 그때 막 술이 깰 때 맥박, 혈압 올라가고 막 흥분되면서 잠이 깨요. 그런 거 많이 느끼시죠? 술 마신 날 새벽에 깨잖아요. 물론 소변 마려워서 깨기도 하지만 이 자연스럽게 잠이 깹니다. 그리고 잠이 안 와요. 몸이 막 맥박 막 빠르고 막 흥분된 상태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술 때문에 잔다 하더라도 깊은 잠을 못 잡니다. 우리가 REM 슬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수면의 단계가 있잖아요. 그죠? 같은 양을 자더라도 깊은 수면을 자야 되는데 술이 그걸 억제해요. 이건 뭐 연구가 잘 됐습니다. 그걸 억제합니다. 같은 양을 자도 잠을 얕게 자기 때문에 잘 못 자고요. 술 많이 드시면은 코 골잖아요. 그리고 코 골다가 칵 하고 숨을 멈추는 것도 있죠. 그죠? 그때 다 깹니다. 깊이 잠이 들었다가도 코를 막 걸고 수면이 멈추면은 잠이 깨요. 왜냐하면은 살아야 되니까. 그죠? 잠이 깨야 숨을 쉬니까. 그래서 이런 코골이, 술 마시고 코골이가 심한 날은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양이 많아도. 악몽도 잘 꾼다 그러는데 전 잘 모르겠고요. 또 밤에 소변 보러 일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술 마신 다음날 피곤한 거예요. 술 마신 날, 그 전날 늦게까지 술 마셔서 피곤한 게 아니라 술을 마시면은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못 자서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술 마셔서 숙면을 취한다.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썰입니다. 그래서 술 마시고 잠을 잘 자려면 뭐 이렇게 어느 사이트에 있는데 이거는 뭐 연구 논문을 본 건 아니고요. 근데 뭐 자기 전에 물을 많이 마셔라. 술을 다 깨우고 자는 게 좋다. 1시간에 한 잔씩 분이 하니까 4잔 마시면 4시간 있다가 자라. 소변 봐라. 운동을 해라. 술 마시고 이거는 사는 사람 있나요, 근데? 멜라토닌, 제 경우에는 술 마시면은 멜라토닌을 좀 따로 먹습니다. 멜라토닌이 도움되는데, 뭐 이건 복잡한 얘기니까 그냥 이 정도로 그냥 아시고요. 사실은 방법이 없다. 그죠? 술을 마시면은 잠을 설칩니다. 웬만하면 설칩니다. 다 깨고 자기 전에는 설칩니다. 그래서 수면장애 있으신 분들은 술 안 드시는 게 커피뿐만 아니라 술도 잠을 굉장히 방해합니다. 그래서 그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좀 이제 심각한 얘기인데 필름이 끊겼어요. 이게 뭐냐면은 술을 왕창 마시고 전날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집에 왔는지 모르겠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제 뭐 길가에 쓰러져 가지고 깨 있는데 이게 뭔 상황이냐. 그게 이제 영어로는 블랙아웃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말로는 쉽게 필름이 끊겼다. 그런 얘기를 하죠. 이거를 의학적으로는 이제 약물에 의한 단기 기억 장애예요. 약물이라 그러면은 대표적인 게 수면제가 있어요. 수면제. 수면제 먹고 자기 전에 뭐 했던 거, 그 다음에 일어난 직후에 무슨 기억이 장애가 안 되는, 그걸 경험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게 술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같은 기전에 의해서 생기고, 2002년이니까 한참 전이죠. 대학가를 조사하니까 40%의 학생이 최근 1년 내에 필름이 꺾인 적이 있다 그러는데 하여튼 청년 폭음이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전체적인 건강하고 큰 관계가 있는 건 아닌데 뇌하고는 관계가 있습니다.
블랙아웃, 이 필름 끊기는 데 대한 임상 시험을 한 게 있는데, 이 88명을 둘로 나눠가지고, 한쪽은 술을 먹이고, 한쪽은 안 먹이고, 물을 먹였죠. 술 먹인 군하고 물 먹인 군하고 나눠가지고, 이 술 먹인 사람들은 10분당 보드카 한 잔씩 마셔가지고, 알코올 농도 0.08. 이 정도면 조금 이렇게 얼큰하게 취한 정도입니다. 뭐, 말이 꼬이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운전은 못합니다. 이 상태로 운전은 못하고 얼큰하게 취한 단계까지 만들고, 한쪽은 물만 먹여가지고 이제 그냥 깬 상태로 이렇게 한 다음에 기억력 테스트를 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을 해서 기억력 테스트를 했는데, 음주 직후에 테스트하고 30분 뒤에 하고 다음날 하고, 그죠? 다음날이 이제 필름 끊기는 건데,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취가 아닙니다. 그냥 얼큰하게 취한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놓으니까 아류에가 차이 나죠. 그죠? 당연히 위에는 물 마신 사람들이고 아래는 술 마신 사람들이 기억 점수가 음주 직후부터 떨어져요. 술 마시면은 기억이 입력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따가 이제 기억이 날아가는 게 아니고 입력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면 처음부터 기억력이 나빠요. 방금 한 일을 기억 못 해요. 양쪽으로 나뉘어지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은 블랙아웃을 경험한 사람, 안 경험한 사람. 여기 보면은 블랙아웃, 물을 마시면은 블랙아웃을 이렇게 필름 끊기는 걸 경험하더라도 조금 기억력이 떨어지긴 해요.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크게 떨어지지 않지만, 술을 마시면은 확 떨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술을 많이 마신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그냥 약간 취할 정도로 마셨는데 기억력 장애가 일어납니다. 이 뜻은 뭐냐면은 이 필름 끊어진 사람들은 뇌 손상이 좀 있습니다. 물론 술을 안 드시면은 그게 다 회복돼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럼 그 손상이 누적됩니다. 그래서 이 블랙아웃, 필름 끊긴 사람들은 술에 의한 기억력 장애가 더 심해집니다. 기억력만 장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겨요. 실제로 이제 서양에서는 뭐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청년 폭음이 상당히 문제이기 때문에 폭음을 한 다음에 전후에 MRI 검사해 보면은 MRI에도 보여요. MRI에도 영상을 찍어 보면은 변화가 보여요. 술 마시고 난 다음에 뇌량이라고 해서 이 뇌의 양쪽 반구를 이어주는 교량이라는 뜻이죠. 뇌의 교량 부분, 뇌 피질의 용적 주름 감소가 심한데 필름 끊어지는 사람이 훨씬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뇌 손상이 기능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과음은 뇌 손상을 초래하고 블랙아웃을 경험한 사람은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마시게 되면은 진짜 뭐 보통 말하는 알코올릭스자, 알코올 중독자, 매일 뭐 과음, 양주 확 마시는 사람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손상이 옵니다. 그러니까 뭐 페인들 많이 보잖아요. 그죠? 거기에 관계되는 뭐 신경학적인 현상이 뭐 수십 종류가 있어요. 복잡한 이름 붙은 게 엄청 많은데, 이 MRI를 찍어보면은 일반 사람과 이제 알코올 중독자예요. 중독자라 뇌손상 온 사람인데 보면은 뇌가 여기는 하얗고 막 가득 차 있죠. 그죠? 여기는 까만 게 많죠. 까만 건 물입니다. 까만 건 물입니다. 바깥쪽에도 이렇게 까만 게 많죠. 뇌가 위축돼요. 뇌가 위축되면서 뇌 기능이 많이 떨어지고, 이 바깥쪽이 떨어지면은 기억력이 장애가 오고요. 이 앞쪽이 장애가 오면은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전두엽이니까. 이 보면은 전두엽이 훨씬 까맣죠. 여기에 비해서 훨씬 까매요. 그러니까 알코올에 의한 뇌 손상은 전두엽에 전형적으로 많이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억력 장애는 양쪽에 척두엽에 오고,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림빅 시스템이라고 감정을 조절하는 쪽에 중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술을 10년간 매일 마셨다 그러면은 충동성이 강하잖아요. 폭력적이고, 막 감정 무드 체인지가 심하고, 그다음에 하면 이렇게 싸우고,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데, 가장 이제 대부분 생기는 알코올 손상은 전두엽, 그 문제 해결과 판단의 장애가 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주위의 교수들한테 얘기했는데, 술 많이 잘 마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좋은 업적 낸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떤 정책 결정을 하거나 중요한 자리에 계신 분들이 술 많이 마시는 사람 치고 좋은 판단한 적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 판단 중요한 자리에 계신 분들은
술을 좀 적게 드셔야 돼요. 진짜로 이걸 보면은. 요거는 이제 좀 특이한 병이라서 그냥 좀 소개를 좀 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마키아파바 비그나미 병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뭐 이름이 사람 이름이에요. 마키아파바라는 사람과 비그남이라는 사람. 뭐 이게 마치아파바 비냠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뭐 마키아파바 비그남이 이는 만성포금에 의해서 뇌량이 손상돼요. 뇌량이 뭐냐면은 좌반구, 우반구가 있어요. 좌반구, 우반구. 우리가 서로 양쪽이 뭐 좌반구는 뭐 이성적이고 우반구는 감정을 조절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뭐 완전히 이성적이지도 않고 완전히 감정적이지도 않은 게 그 사이에 교량이 있어서 이 사이에 이제 많은 전선들이 쫙 이어져 있어요. 이 뇌량으로 이어져 있어서 양쪽이 동시에 작용을 합니다. 만성포금을 하면은 이 뇌량이 손상되는 병이 바로 마키아파바 비그나미 병이에요. 이 사람들이 보면은 MRI 찍으면 여기 교량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MRI에서 이 부분이 까맣게 손상이 돼요. 이 뇌량이 참 재미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양손으로 다른 걸 못하죠. 뭐 옛날에 뭐 하던 테스트인데 한쪽으로는 동그라미를 그리고 한쪽으로는 세모를 그려라. 그죠? 못 그리죠. 못 그립니다. 이게 이 양쪽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요.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거를 잘 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뇌량이 좀 손상된 사람입니다. 그게 마키아파바 비그남인데 이 대부분은 사실은 뭐 사람이 좀 이렇게 의식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병이 많아서 뭐 또릿또릿한 사람은 없긴 하지만 그 사람들의 특징이 양쪽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경과 선생님이 한번 보여준 이제 놀라운 비디오가 있는데 그 사람은 위에서부터 한쪽은 단추를 풀면서 한쪽은 단추를 잠글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오른손으로는 단추를 풀면서 왼손으로는 단추를 잠글 수가 있어요. 이 가운데가 이제 분리된 겁니다. 그런 건데 요거는 뭐 그냥 재미스러워 한 얘기예요. 소설 영웅문 아세요? 영웅문? 영웅문은 드라마로는 사조 영웅전 우리가 뭐 동방불패 이런 영화도 많이 나왔던 이제 김용이라는 분이 쓴 소설인데 거기에 주백통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영웅문 읽어보신 분만 알 텐데 이 주백통이라는 분은 굉장히 고수인데 술을 엄청 많이 마셔요. 엄청 많이 마시고 이분의 이제 독특한 건법이 뭐냐면은 쌍수호박이라 그래서 오른손과 왼손이 다른 무술을 써요. 오른손은 이 완전 별개의 무술을 써서 실제로는 오른손과 왼손이 서로 싸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는 야, 이 사람 마키아파바 비그남이구나.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뇌량에 손상을 입어가지고 그렇구나. 이건 뭐 진지한 얘기는 아닙니다. 하여튼 술을 마시면은 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각종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긴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요약을 하겠습니다. 1번, 술 잘 마시면 주량이 세면은 건강이 더 나쁩니다. 건강은 주량 따라가지 않고요. 주량이 약하다고 건강이 나쁜 게 아닙니다. 두 번째, 가벼운 술이든 많은 술이든 수면을 방해합니다. 술 마시면은 잠은 잘 오지만 결국 잘 깨게 되고 깊은 잠도 못 자서 다음날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래서 수면장애 있으신 분들은 술을 피해야 되고요. 과음은 뇌손상을 일으킵니다. 특히 대부분 많이 오는 게 판단력, 결정 이런 데 대해서 좀 문제가 생기니까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은 술을 좀 자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술은 한두 잔 맛으로 드세요. 그래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저스트 무직 무직이신가 봐요. 저스트 무직이신 분은 소량의 술은 사람마다 다른가요? 저는 한 잔 먹으러 갑니다. 한 잔 먹으러 가세요. 한 잔 좋습니다. 질문이 안 보이는데요. 네. 더하기 술이 벌개짐. 소량의 술이 그게 이번 편 말고 전편을 보셔야 돼요. 전편 보시면은 소량의 술을 마시고 얼굴이 벌개지는 사람이 있고 안 벌개지는 사람이 있는데 벌개지는 사람은 억지로 마시면은 건강에 더 나쁩니다. 그래서 좀 적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정말 한두 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맥주로 따지면 300에서 500cc 그 정도를 드시는 게 좋고 뭐 우리가 술 10g짜리를 한 20g까지 괜찮다 그러거든요. 알코올 20g까지. 그걸 뭐 퍼센트하고 좀 환산해 보시고 어떤 맥주 300에서 500cc 정도는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아직은 청춘이다.
친구들, 예, 올려주세요. 친구들 모임에서 술을 마시는 게 습관인데 한 병 소주 반 병 마시고 기억이 끊겼어요. 과음인가요? 반 병은 그리 과음이 아니죠. 소주가 20%로 쳐도 하여튼 소주 이게 과음 정도는 아닌데 기억이 끊겼으면은 아직은 청춘이라는 이 몸은 별로 청춘이 아닌 거예요. 몸이 뭐냐면은 알코올 분해 요소가 좀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술을 많이 마시면은 몸이 더 해롭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특히 기억이 끊겼다 그러면은 이 뒤에 술을 마실 때 뇌의 문제가 뭐 기억력 장애, 판단력 장애, 나중에 뇌 위축, 나중에 뭐 나이 들어가지고 이 머리 CT나 MRI 찍으면은 결과가 다 나옵니다. 많이 마신 사람은 술이 머리가 쫙 쪼그라들어 있고요. 안 마신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반병 마시고 기억 끊기면은 그 수면제 드신 건 아닌가요? 술 마시고 수면제 드시거나 또는 우리가 안티히스타민 같이 드시면 기억이 잘 끊겨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면은 술을 정말 한 잔만 마셔야겠는데요. 반병 마시면 안 되고 소주 한 잔만 드셔야 될 것 같아요. 포도님, 술에 대한 건 아니지만 뭐 질문 받는 시간이니까 올려주세요. 그래서 이 진료 그래서 협심증 진단받고 헤르반 시그마트 바스티단 받고 있는데 혈압 변화가 심하고 기립성 저혈압이 저혈압이었고 이완결합이 55까지 내려가는데 혈압이 단순히 혈압 내려는 약 치료약인가요? 이 질문이 굉장히 복잡한 겁니다. 실제로 첫 번째는 혈압 변화가 있는 것은 약 때문이 아닙니다. 병 때문이 아니고요. 혈압은 원래 변화가 심합니다. 하루 3, 40 변하는 정도는 30 변하는 건 보통이고 더 많이 변한다면 본인의 이제 불안이나 무드 체인지가 심한 거고요. 기립성 저혈압이 있다면 이건 혈압이 낮은 겁니다. 그래서 혈압 변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약을 혈압을 좀 끊어야 돼요. 이완기 혈압이 55까지 내려가는 거는 이완기 혈압은 별로 안 중요해요. 수축기 혈압을 잘 보시고 그게 110이나 100 이하로 내려가는 게 있다면 약을 좀 빼는 게 좋고요. 그 짜게 드시고 물을 많이 드시면 좀 덜 내려갑니다. 혈압에는 협심증 약인데 혈압도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혈압을 집에서 잘 재보십시오. 병원에서 재면 혈압이 다 높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재면 혈압 괜찮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기립성 저혈압이 있을 때 혈압을 재보시고 혈압을 끊을 수도 있고 혈압은 보통 끊어도 돼요. 끊고 시그마트도 혈압 좀 떨어져요. 그런 걸 끊고 그 다음에 좀 짜게 드시거나 물을 많이 드시면 좋아집니다. 뚜룹뚜루뚜 저게 어디에 나오는 가사일까요? 뚜룹뚜루뚜. 그래서 술을 마시면은 벌개지고 두근거릴 때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 진단을 받아봐야 할까요? 진단 받을 필요는 없죠. 본인이 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알코올 분해 요소, 알데하이드 분해 요소가 좀 우리나라 사람의 3, 40%가 적어요. 보통 온전하지가 않아요. 유전자가 2개니까 2개 다 있으면 정상인데 하나가 없거나 둘 다 없거나 둘 다 없는 사람은 술 한 잔 마시고 실려가는 사람 있죠. 술 한 잔 마시고 실려가는 사람은 이 유전자가 둘 다 없어요. 이거는 뭐 열심히 해봤자 안 됩니다. 위험하니까 안 드시는 게 좋고요. 이거는 이제 유전적으로 술이 좀 약한 거죠. 효소가 약한 건데 물론 훈련으로 좋아질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매일 술을 갖다가 쫙 마시면은 다른 효소도 이제 간 효소도 좀 더 많이 나오고 그다음 뇌도 훨씬 적응을 잘 해요. 잘 하는데 잘 빨개지는 사람은 그렇게 적응을 하면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쁘다. 더 나빠요. 그래서 전혀 못 마시면 사회생활하기가 좀 어렵죠. 그죠? 그래서 조금 마셔가지고 술 한두 잔은 그래도 사람들과 마실 정도로는 훈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할까요? 저거 50 Shades of Grey. 그레이의 50 뭐지? 올려주세요. 그레이의 50가지 비밀인가 그거 아닌가? 예. 한번 커져버린 심장은 다시 건강한 심장으로 못 돌아가나요? 혈압 환자십니다. 잘 못 돌아옵니다. 실제로는 연구를 해보면 돌아와요.
연구를 해보면은 혈압약 중에 또 그 특정 약을 쓰면은 양이 줄어요. 눈에 잘 안 보입니다. 눈에 잘 안 보이는데 줄어요. 줄긴 줄고, 그리고 좀 커져버린 게 심장 기능이 떨어진 게 있고 두꺼워진 게 있거든요. 두꺼워진 거로는 혈압약을 잘 쓰면은 두꺼운 상태로도 별일 없이 잘 사는데, 잘 살기 때문에 좀 좋아지고, 기능이 떨어지는 거는, 좋아지는 경우가 꽤 있어요. 답이 좀 애매하게 말씀드렸는데,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모두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눈에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럼 행복한 인생, 행복해 보이십니다. 술을 자주 마셔서 알코올 분해가 빨라지면 숙취도 덜해지나요? 숙취도 덜해질 수 있죠. 알코올 분해 요소도 뿐만 아니라 알데하이드 분해 요소도 좀 많아지면 숙취가 덜해질 수 있죠. 덜해질 수 있는데 권하진 않습니다. 권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숙취는 주로 알데하이드로 일어나기 때문에 알코올 분해가 빨라진다고 숙취가 좋아지는 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알데하이드 분해도 좀 빨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권하진 않습니다. 제로 콜라 대신 17차. 17차가 녹차 아닌가요, 지금? 하여튼 소주 한 잔 전후는 혈액순환에 좋다 그래서 가끔 마시는데 효과가 있나요? 피곤하고 숙취도 심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혈액순환에 좋다고 하는 거 2000년 초기의 이야기고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런 얘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혈액순환 좋다고 마시지는 마세요. 그냥 기분으로 마시고 어울리기 위해서 마시는 게 좋고요. 술 마신 다음 날은 조금 마시는데도 다음 날 유독 피곤하잖아요. 그죠? 유독 피곤하면은 잠을 못 잔 거예요. 잠의 질과 양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제가 좀 그래서 저는 술 맛을 좋아해요. 맥주도 좋아하고 양주도 좋아하고 여러 가지 술을 다 좋아하는데 술이 약해서 술 마시면 좀 잠을 잘 못 잡니다. 그래서 잘 안 마시는데 그렇게 살려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한두 잔은 마셔요. 그 정도로 맞추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주량 높은 사람이 수면 마취가 잘 안 된다는 말이 있던데 의학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이거 조사를 해봐서 올려보세요. 그게 일리는 좀 있는 말이에요. 사실은 주량이 높은 사람이 뇌가 잘 적응된 것도 있고요. 적응된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이 알코올 분해 효소도 증가한다고 되어 있죠. 알코올 분해, 말을 좀 달리하겠다. 알코올 분해 효소가 관계없고, 뇌가 적응하는 게 여기 메커니즘 말씀 안 드렸는데 가바도 있고 복잡한 게 많은데, 그런 게 그 수면 마취제하고 좀 겹치는 부위가 있어요. 그래서 저런 게 있는데, 실제로는 마취제가 훨씬 셉니다. 훨씬 세기 때문에 저렇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수면제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약간 관계가 있긴 해요. 약간 관계가 있긴 한데 웬만큼 주량 높아가지고 수면 마취가 안 되는 건 잘 없고요.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야기하시면 마취제가 훨씬 셉니다. 관계는 있지만 대부분 실제로 걱정할 필요는 없다. 김한희 씨, 알코올은 발암물질 1급이라고 하는데 막걸리 반잔은 혈액순환에 좋다고 하는데 맞나요? 막걸리 한 잔 드시는데 엄청 동안입니다. 알코올은 발암물질 1급이 맞습니다. 그 WHO가 딱 정했어요. 벌써 정했고, 알코올이 분해될 때 나오는 알데하이드는 더 해로워요. 더 해롭기 때문에 발암물질이고 실제로 암을 많이 증가시켜요. 그리고 막걸리 반잔 정도는 혈액순환에 좋다? 아닙니다. 별로 아닌 거라고 그건 전번편에 말씀드렸고요. 근데 반잔은 한 잔, 두 잔까지는 전혀 건강에 별로 해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걸리 한 잔씩 드시는데 엄청 동안입니다. 그냥 동안이에요, 그분은. 우리 있잖아요. 로션을 잘 발라가지고 이 로션 바르면은 피부가 곱다. 원래부터 피부가 고운 사람들이 거기 나와서 하는 거거든요. 옛날에 기억나는데 우리나라에 최고령자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때 한참 전에 얘기예요. 한참 전에 한 40년 전의 얘기인데 최고령 할머니를 인터뷰를 딱 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래 사시는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담배를 꺼내던 말, 이 담배 때문에 내가 오래 사는 것 같아.
그럴 리가 있어요. 그분은 그냥 유전적으로 오래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걸리 드신다고 동안되는 거 아닙니다. 따라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막걸리 한두 잔 괜찮습니다. 혈액순환에 좋은 건 아닌데 기분 좋잖아요. 맛있고. 막걸리 맛있죠. 예. 박지연 씨, 술을 마신 다음날 너무 힘들어서 숙취 해소제를 자주 사 먹는데 정말 효과가 있는가? 이것도 전문편에 자세히 했습니다. 전문편을 보시면 잘 나왔는데 실망스럽게도 별로 효과는 없습니다. 별로 효과는 없고 숙취 해소제와 관계는 이제 재미있는 얘기들을 많이 전문편에 실어놨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제가 판단한 것도 아니고 논문도 아니고 나라에서 이게 숙취 해소가 된다라고 인정한 숙취 해소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게 이제 건강기능식품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왜 숙취 해소제라고 이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 전문편에 얘기했지만 어느 이제 숙취 해소제 파는 분이 나라에 대고 이제 소송을 걸었어요. 이게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고 그래서 숙취 해소된다고 하는 표현을 막는 거는 너무 과하다. 하게 해달라. 승소했어요. 그래서 숙취 해소라는 말을 넣긴 하지만 사실은 효과가 있지는 않고요. 실제로 제일 좋은 거는 물을 많이 마시거나 그 탈수를 방지하는 게 가장 효과 있습니다. 물을 많이 드세요. 물을 많이 드시고 그다음에 괴로우면은 시간이 지나야 돼요. 시간이 지나야 되고 그래서 뭐 운동이 좀 도움될 수도 있는데 뭐 술 마신 다음날 무슨 운동이 되겠어요. 그래서 알려진 거는 물을 많이 마시거나 주사를 맞아가지고 물을 많이 공급하고 거기다가 뭐 비타민 조금 더 첨가하면 좋다는 얘기도 있긴 하고 그런 정도입니다. 보나리 씨, 예.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에 이르면 치사량이라고 알고 있어요? 모르시니까 묻는 거 아니에요? 인체의 방어 기제로 그 농도 이르기 전에 차단하는 메커니즘이 있을까요? 토하는 거죠. 뭐. 토하면은 안 올라가잖아요. 그 혈중 알코올 농도는 뭐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음주운전에 걸리는 거는 뭐 0.05%, 0.03% 그 정도 되는데 0.08 되면은 취해요. 0.40이 되면은 한 반수 정도가 죽는 치사량이라고 되어 있어요. 0.40 정도. 그러나 이건 외국 경우인데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으로 걸려가지고 알코올 농도를 쟀는데 최고 기록이 얼마냐? 0.50이에요. 놀랍죠? 0.4가 되면은 이 사람 중에 반이 죽는데 그 사람 0.5인데 운전을 했다는 얘기예요. 사람마다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이 치사량 이렇게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대부분이 뇌의 적응이고 방어 기제는 토하는 거죠. 토하는 밖에 없죠. 뭐. 하늘, 별, 바다, 별. 예. 상당히 주변 분을. 신장 이식 환자분인데 술 마시고 싶을 때 양 조절 어떻게 해야 할죠? 신장 이식하셨으면은, 신장 기능이 정상이잖아요. 물론 아껴야죠. 신장 하나밖에 안 받거든요. 손상받으면 이제 큰일 나니까 한두 장 괜찮죠. 한두 장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티파니에서 아침을, 예, 부럽습니다. 티파니에서 아침을. 이 남편이 가끔 식후 와인을 마시는데요. 영양제나 복용약과 함께 먹어도 괜찮을까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안 될 게 뭐 있어요. 사실은 와인 마시고 뭐 심지어 이제 진통제, 아스피린, 술하고 마시면 나쁘다고 돼 있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와인 마시면은 그게 위장 속에 적어도 1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30분 뒤에 마신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래서 이 대부분 관계가 없습니다. 복용약 중에는 좀 이제 고민해야 될 게 와인뿐만 아니라 음식하고 같이 먹으면은 흡수를 방해하는 게 있어요. 흡수를 방해하는 게. 근데 식후 와인 뭐 한두 잔 정도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대부분 약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식후 30분에 먹으라는 약 복용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대부분 근거가 없습니다. 제가 처방할 때는 식후 30분 이렇게 처방 안 해요. 그냥 아침에 드세요.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외국에는 식후 30분이라는 처방 기준을 잘 안 씁니다. 그래서 특별한 약 중에 특별한 약은 밥하고 먹었을 때
이 흡수가 방해되면서 약효가 안 되는 약인데 그런 거 외에는 관계가 없고 와인하고도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영양제 복용량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이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영양제는 관계 없습니다. 네. 이에 이상 질문을 마쳤고요. 하여튼 많은 분이 이 이야기를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은 되게 재밌잖아요.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굉장히 재밌었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 이거 술자리에 가서 얘기하니까 되게 좋아하던데. 예. 예, 하여튼 과음은 해롭습니다. 한두 잔 맛으로 드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정말 그 중요 판단하기 전에 술 좀 마시지 마십시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